자, 여러분 이 사진 보면 무언가 생각나시죠? 바로 사스! 5위는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바로 사스입니다. 2002년 11월 중국 광동 지역에서 발생이 됐는데요.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캐나다 등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이 됐던 신종 전염병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번져나가는 줄 아세요? 이게 진짜 무슨 완전 영화 같다니까요. 조니 첸이라는 중국계 미국인 사업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중국의 광동 지역을 다녀간 후에 사스에 감염됐고요. 어떻게 감염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베트남에 머무는 동안 증상이 발생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홍콩의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그러면서 그와 함께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 같은 호텔에 묵었던 사람들, 또 그를 치료했던 의료진까지 감염이 되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게 된 거예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홍콩,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그 다음에 캐나다하고 이제 이 사람은 미국에서 왔으니까 캐나다하고 미국 지역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스에 걸리게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03년 한 해 동안만 전 세계적으로 8,096명이 감염됐고요. 이 중에 774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 사스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백신이나 또는 어떤 그 예방약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이 당시 대유행했을 당시에 한국은요, 그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는데요. 굉장히 신속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확진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서 WHO로부터 사스 예방의 모범국가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게 국립보건원에서 괴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국민적인 불안감을 낳게 되는 거죠. 물론 당시에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정말 여기에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괴질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잖아. 과도한 불안감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질병의 명칭을 그러니까 영어로 SARS잖아. 이걸 한국 발음인 사스로 부르기로 했다고 하죠. 자, 이게 주요 특징이 뭐가 되냐? 먼저 첫째 16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요. 그리고 갑자기 38도 이상의 고열을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침과 호흡 곤란 증세가 보입니다. 자, 두 번째, 감염자의 90%는요, 일주일 안에 쉽게 회복이 돼요. 그런데 노인이나 또는 만성질환, 원래 좀 몸이 약하고 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허약자의 경우에는 중증으로 확 진전이 돼서 약 3.5%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자, 초기에 진료를 할 경우에는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죠. 실제로요, 동남아시아를 여행한 그 많은 여행객들 중에 이 질환에 감염이 돼서 조기 발견된 경우에는 2차로 전파되지도 않았고 사망자도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질병에 감염된 사람의 치료나 또는 간호 또는 함께 생활하는 사람 등 이렇게 약간 밀접하게 접촉하신 분들 있죠. 이분들에게는 이제 전파가 좀 감염이 일어나게 되는데 호흡기 분비물 또는 체액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전 세계가 사스를 경험하게 되면서 정말 이 한 지역, 중국의 광동 지역에서 난 게 얼마나 빨리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건지 정말 사례를 보여줬고요. 그 전파 속도가 이제는 점점 글로벌화 시대가 되면서 뭐 하루 만에 미국하고 며칠 만에 다시 어디로 옮기고 하다 보니까 이 전파 속도가 이제 과거의 흑사병 시절과는 완전 달라졌고 빨라졌다는 걸 정말 확인시켜준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스 때문에요, 정말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전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죠. 재밌는 사진 하나 가져왔어요. 중국에서 있던 사진인데요. 사스 당시에 사랑하는 사람도 그 사스를 피해갈 순 없었다는 증거 사진이 되겠죠. 후덜덜. 자, 다음 가봅니다. 4위입니다. 제가 일단 바이러스 사진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바이러스 사진으로만 예측하실 수 있을까요? 자, 대한민국이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겪었던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지난 9월 달에 브라질에 갔었는데
그 브라질 가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 검사를 막 다 받고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메르스입니다. 메르스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란 뜻이에요. 이게 새로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된다고 하죠. 자, 이 메르스 때문에 우리 많이 고생했어요. 자, 이건 주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을 해서 메르스라는 이름이 이제 붙여졌는데, 메르스에 감염이 되면요, 평균 5일. 근데 이게 평균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틀, 어떤 사람은 2주일까지 이 잠복기를 거치기도 한데요. 그리고 나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많은 그 전염병의 그 어떤 뭐랄까요, 비슷한 초기 증상이 뭐냐면 38도 이상의 발열이에요. 그러니까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막 해롱해롱해집니다. 기침, 호흡곤란 등이 일어나게 되고요. 사람에 따라서 두통이 오기도 하고 오한이나 또 목에 대한 통증, 그다음에 콧물, 근육통, 복통, 설사, 식욕, 부진까지도 증상이 오기도 하네요. 자, 그런데 메르스 환자의 대부분은요, 폐렴과 같은 뭐 증상이 나타나거나 뭐 이런 폐렴과 같은 증상은 나타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볍게 감기 걸린 것만큼만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증세가 심해지면 호흡부전 또는 폐혈성 쇼크 또는 장기부전까지 협병증이 여러 가지로 일으켜진다고 합니다. 자, 이 메르스의 치사율, 그러니까 사망률은 약 30%에서 40%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사스의 치사율보다 높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메르스는 어떻게 감염이 되는 건가요? 사실 처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메르스가 이제 중동 지역에서 나오는 거다. 낙타한테 관련이 된 게 아닌가? 실제로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이게 감염 경로가요. 그 전 세계 유행하는 전염병들이 감염 경로가 다 정확하게 나온 것들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조사하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다만 이제 어떻게 가설이 되고 있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박쥐에서 낙타로 이 낙타를 매개로 해서 이것까지 사람한테 전파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100%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사람과는 다르게 낙타는 메르스에 감염이 되어도 감기 정도 이상의 징후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요. 특이하죠? 자, 메르스는 어떻게 전염이 되냐면요. 침 또는 콧물 등의 여러분의 체액으로 전파가 되고 있고요. 감염자가 아주 재채기를 하면 입과 코를 통해서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묻은 이 비말이라는 게 빠져나오게 되면서 이후에 아주 요게 빠져나온 거에다가 요걸 이렇게 손으로 만지게 되죠. 그런데 요거 만진 걸로 여러분 다른 사람과 악수를 하게 되고 요게 코로 입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는 접촉을 통해서 타인에게 전파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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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전파가 된다니까. 자, 그런데요. 꼭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지 않더라도 대화를 하거나 또는 감염자의 2, 3m 이내에 있으면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하죠. 아, 참 진짜 우리 감염과 관련된 영화 되게 많이 봤는데 그 감기라는 영화 보시잖아요. 그럼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감염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진짜 실제로 뭐 전염병이란 걸 겪어본 적은 없지만 감기라는 영화를 보면서 와,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건 제가 제 유튜브에 있는 무비 랭킹쇼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고요. 자, 다만 한국의 경우는요, 감염자와 같은 병실이 아니었는데도 사람들이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접촉에 의해서만 감염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당시에는 공기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의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발병이 되고 나면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어떻게 누구한테 전파됐다 막 이걸 뒤져볼 수 있지만 이게 끝나고 나서는 정말 정확하게 공기로 전염이 됐는지 접촉으로 전염이 됐는지 사람이 걸려보지 않고 그건 모르잖아요. 아,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나 진짜 이거 조사하면서 너무 무서워졌어, 전염병이. 3위 갑니다. 전 혼자 진짜 조사하면서 맨날 막 무서워한다니까요. 맨날 이런 것만 하니까.
좀 징그럽죠? 네, 좀 징그럽습니다. 3위 갑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좀 보기가 힘드시죠? 3위의 전염병은 바로 천연두, 수두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두창 마마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건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전염병인데요. 열이 나고 약 이틀 후부터 발진이 시작되는데 이건 아주 눈에 띄는 큰 상처를 남기는 게 특징이죠. 증세가 전신으로 퍼지기 전에 먼저 그 피부와 입, 목, 여기 작은 혈관들의 증상이 집중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처음에는 얼굴 부분에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천연두 같은 경우는 그 환자와의 직접 또는 간접 접촉으로도 감염이 되고요. 바이러스가 이 체외에서도 장시간 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천연두 환자가 오염 환자가 입었던 그 옷 있죠. 그런 세탁물이 또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숨을 쉴 때 침으로 나가게 된 바이러스를 흡입함으로써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1967년 약 200만 명이 천연두로 사망했어요. 이후에 1978년 영국의 한 실험실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 감염된 2명의 환자를 제외하고는 다행히 아직 감염이 보고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 천연두는 치사율이 30%고요. 감염된 사람 3명 가운데 1명은 죽게 되고요. 겨우 목숨을 건진다고 해도 시력을 상실하게 되거나 또는 이제 지체가 좀 이제 자유롭게 움직여지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고 해요. 자, 가슴이 아프죠? 18세기 말에요. 영국의 외과 의사 에드워드 제너가 종두법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 종두법을 가지고 천연두 예방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나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19세기, 20세기에 걸쳐서 계속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감염자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전염병에 관련된 보고 중에 가장 긍정적인 보고예요. WHO가 1979년에 천연두의 박멸을 선언합니다. 네. 천연두는 2011년에 박멸된 우역이라는 전염병과 함께 현재까지 인간이 박멸하게 된 유일한 전염병이라고 해요. 자, 2위 갑니다. 2위는요. 바로 이겁니다. 예상하셨을 거예요. 가장 오래된 감염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 학질이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학질 모기라고 불리는 말라리아균에 감염된 모기에게 여러분이 콕 물렸을 때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게 감염 초기에는 발견이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약간 머리가 좀 두통이 있으면서 막 온몸이 막 쑤시듯이 아파 이런 근육통이 있게 되면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 몸에 열도 나고요. 그러다가 점점 심해지면서 사람이 막 헛소리를 하고 막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혼수 상태까지 빠진다고 합니다. 자,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중남미 지역, 그리고 북부 중앙 아프리카, 또 지중해 연안 지역, 중동 동아시아 등 약간 적도를 중심으로 한 열대권에서 주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구의 북반구에서는 15도에서 16도의 온도선을 가진 여름에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보통은 근데 대부분은 열대 지역에서 이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25도씨 이상의 기온이 3개월 이상만 유지되는 지방이라면 이론적으로는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염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브라질 갈 때 다 이거 주사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뭐 그쪽 지방에서는 뭐 걱정을 많이 할 수 있어도 나는 외국인 관광객이니까요. 감염률이 높아가지고 수천만 명의 환자가 매년 발생을 하고 있고 사실 인류 전체로 볼 때는 가장 손실이 많은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요즘에는 위생도 좋아지고 또 살충제가 많이 개발이 돼서 좀 뭐 온대 지역에서 이 말라리아 환자들이 나오는 현상이 조금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크게 말라리아 환자가 감소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생각보다 보면 갑자기 펑 퍼지는 인플루엔자나 메르스도 무섭지만 이렇게 우리의 그 주변에 계속 그 존재하게 되는 말라리아도 상당히 위험한 바이러스가 되겠죠. 자, 1위는 뭘까요? 1위는 정말 익숙합니다. 자, 이런 증상을 동반을 하는데요. 여러분 예상하시겠어요? 자, 1위는 어린이에게는 가장 흔하게, 하지만 어린 시절에 이 병을 걸리지 않았다면 어른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산모가 이 병을 앓았다면 태어난 아기는 4, 5개월 정도의 면역을 갖게 돼요. 맞습니다. 바로 홍역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홍역을 한번 겪으시면 평생 홍역에 대한 면역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홍역은 실제로 전염성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이 환자와의 사소한 접촉에 의해서도 면역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감염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감염은 발진이 일어나기 직전에 가장 강하고 발진이 막 일어나잖아요, 몸에서. 그러면 감염성이 약해진다고 해요. 홍역은 합병증이 없어요. 그냥 요 발진 이렇게 증상만 일어나게 되고, 요게 지금 좀 너무 심했죠. 일반인들에게 약간 볼 수 있는 건 약간 두드러기보다는 좀 더 강한 느낌의 요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요건 충분히 여러분 주변에서도 겪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요 정도의 이제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홍역에 의한 사망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세균 침입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병을 할 수는, 2차적인 그 세균 감염이 있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지 폐렴에 그게 많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보통 홍역 같은 경우는 열흘간의 잠복기가 있고요. 열이 막 나고 눈이 막 충혈되고 막 콧물하고 눈물이 막 미친 듯이 막 쏟아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코하고 이런 점막에 피가 맺히는 증상들이 나타난대요. 근데 이런 증상들은 사실 또 감기랑 비슷한 거야. 그래가지고 쉽게 처음에는 이제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48시간, 이틀 또는 96시간이니까 이게 몇 시간이야? 한 5일 이상, 5일 정도 안에까지 계속 지속이 되게 되는 거죠. 이 발진에 나타나면서 열이 오르고 체온이 무려 4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발진이 초반에 빡 올라왔다가 끝나가면 이게 이제 약간 이렇게 짙은 분홍, 빨강색으로 변하게 되면서 이게 점차 희미해지고 체온도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고 하죠. 한국은요, WHO가 제시한 홍역 퇴치 수준이 100만 명당 1명이 발생을 하고, 요걸 이제 초과하지 않으면 홍역이 퇴치됐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2006년 11월에 홍역이 퇴치됐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2007년에 다시 환자가 194명으로 늘었죠. 그래서 해마다 약간 100명 정도의 증가, 100명 안팎으로 증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2014년 다시 한국은 WHO로부터 홍역 퇴치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섭지만 난 너무 홍역이라는 병이 정말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 감염도 쉽게 되고 너무 무섭지만 한 번 걸리면, 그리고 그래서 몸이 나으면 면역성을 갖게 된다는 거. 이게 전 정말 전 의학을 잘 모르지만 저한테 굉장히 신기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인간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전염병 10가지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쇼킹 터텐에서 만날게요. 안녕!